저희가 일반적으로 무릎이 아프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오신 관절염이 혹시 있지 않나 하고서 오시면 검사해 보면 한 70~80%는 그냥 건염, 힘줄염 뭐 이런 정도고 실제로 관절염을 가지신 분들은 한 20~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물론 나이에 따라서 나이 전체적인 걸로 생각하면 그런 퍼센테이지가 나오겠지만 물론 이제 고령의 환자들 주로 오시면 그분들의 무릎은 관절염이 좀 많이 있긴 하겠죠. 그러면 저희들이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은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 보는데 그냥 일반적인 엑스레이 말고 서서 찍는 엑스레이죠. 그러면 자기의 하중, 체중이 실리는 그런 모양대로 엑스레이가 찍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엑스레이 찍힌 그 모양에서 그 뼈와 뼈, 위에 뼈와 아래 뼈,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 사이에 그 간격을 보고 그 간격의 정도를 보고 아 이게 관절염이 1단계다, 2단계다, 3단계다, 4단계다 1기다, 2기다, 3기다, 4기다 이렇게 나누거든요. 보통 4기까지 나누고 그래서 1기 정도면은 뭐 그냥 치료는 크게 필요 없다. 한 2기 정도 시작되면 이제 먹는 약을 먹는다든가 그 다음에 뭐 이런 보존적인 치료 그 다음에 3단계 정도, 3기 정도 가면은 그때는 이제 뭔가 치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요즘 하는 그런 세포 치료라든가 아니면 변형 교정술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4단계 들어가면 그건 이제 인공관절 수술밖에는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기 무릎을 갈아서 인공으로 갈아 끼는 거니까 뭐 최대한 쓸 수 있을 때까지 쓰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는 그냥 인공관절로 갈아 끼는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공관절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자기 무릎만큼 좋지는 않다. 따라서 인공관절을 하기 전 단계라면 그거를 가급적이면 자기 무릎으로 살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과거에는 불과 한 4~5년 전, 5~6년 전만 해도 이것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질 않았는데 줄기세포도 치료제로서 나오고 또 변형 교정술이라는 그냥 다리 교정이죠. 휜 다리를 교정해 줄 수 있는 이런 금속의 그 강도가 굉장히 세져서 그 실패할 확률이 적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형 교정술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세포 치료도 얼마든지 해서 자기 무릎을 다시 살릴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많이 개발이 돼 있죠. 네, 제가 지금 임상 PM이라고 그러죠. 임상 연구에 같이 합류해서 지금 그 관절염 환자한테 주사 치료제인 유전자 치료제를 지금 그러니까 주사 치료를 하고 나면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것이 개발된 거는 작년 11월이죠. 그러니까 한 6개월 전에 개발돼서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됐고 인보사 K 주사제인데 이렇게 2병이 들어 있습니다. 안에 상당히 고가고 한쪽 거는 연골 세포로 이루어진 거고 하나는 유전자로 형질 전환된 연골 세포가 이렇게 2가지로 들어 있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거나 뭐 이런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변형교정술을 막 적극적으로 해야 될 정도의 그 수준에 달하기 바로 직전 그러니까 3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현재 각 대학에서 3기로 이게 임상 3상을 해서 나와서 출시는 됐지만 2기 환자들도 해당이 되지 않을까 해서 2기나 3기에 있는 환자들한테 주사제를 줌으로써 수술하지 않고 주사제를 줌으로써 관절염이 더 그러니까 기능 개선이죠. 관절의 기능을 개선을 하고 그렇지만 이런 구조 개선 그러니까 연골이 다른 거를 다시 재생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 연구에서는 그렇게 입증이 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기능 개선에 대해서 그리고 구조가 더 악화가 되는 거 이런 거를 막아주는 걸로 유전자 치료제가 개발이 돼서 나온 겁니다. 일단 통증이 너무 심해서 뭐 인공관절이나 줄기세포 치료를 하고 막 이럴 정도는 아닌데 2기, 3기에 도달했을 때 염증이 굉장히 심하면 통증은 염증 때문에 아픈 거거든요. 바로 그 염증이 너무 심해서 통증이 있는 분한테 이 주사를 주면 통증 완화, 그러니까 통증 개선되고 기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한 2년 정도, 현재까지는 그 정도 효과가 있다고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 주사가 워낙 고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고 싶어도 또 그게 또 3기에 해당하는 분이 왔는데 통증은 심하고 수술하기는 좀 그렇고 한데 막상 이제 자기가 맞고자 해서 해도 워낙 고가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분들이 주사를 맞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 활발하게 여기서 연구도 하면서 환자분들한테 권하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한 환자의 숫자가 불과 5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6개월이 다 돼 가는데 근데 이분들 중에서 5명을 보면 첫 번째 맞았던 분은 거의 무릎을 이렇게 쓰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절면서 들어오셨던 분인데 지금은 뭐 엊그저께도 뵀지만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통증이 없고 이렇게 다 기능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환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네 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이분은 워낙 고령이세요. 나이가 이거는 이제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워낙 고령이라 인공관절을 해야 될 정도로 좀 많이 심하긴 한데 이거에 대한 이 나름대로의 그 새로운 약이 나왔다는 것 때문에 본인도 맞고 싶어서 뭐 자기가 자부담을 해서라도 맞겠다 해서 맞았던 분도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완화는 됐는데 완전히 다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났던 분 이분은 이제 그분은 이제 치과 선생님이신데 그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아직 주사를 맞고 효과를 보려면 보통 한 2, 3개월 정도 있어야 효과를 보기 때문에 지금 아직 주사 놓은 지 얼마 안 돼서 하지만 초기에 그 극심한 통증은 사라졌고 지금 현재는 그 안에서 이 세포 치료제가 반응을 하는 그동안에 약간의 열감이 있고 좀 붓기가 있고 뭐 그런 정도로 있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연골주사 맞듯이 외래에서 간단하게 연골주사 많이들 맞아보셨을 텐데 연골주사를 맞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주사만 간단히 하지 뭐 따로 마취를 하거나 뭐 수술을 한다든가 뭐 수술실에 들어간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 주사가 혹시 부작용이 있는지를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입원을 해서 주사 놓은 다음에 저희가 관찰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퇴원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발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그 고차원적인 그런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이게 잠시 말씀드리면 육손이에 미국에는 육손이가 많습니다. 근데 육손이에 6개의 손가락 중에 어느 하나를 적당한 나이에 대부분 띄워주는데 그 뛸 때 그거가 도네이션이 돼서 거기서 나온 연고를 이용을 해서 만든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개발해서 이제 미국에 있는 현지에 있는 그런 분들의 연고를 채취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러나 이거를 개발을 시작한 거는 우리나라 그 업체입니다. 국내 업체가 한 거고 미국에서도 3상을 지금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3상을 마친 거고 이런 정도로 돼 있죠. 지금 개발은 우리나라? 예, 우리나라 팀들이 개발한 게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개발 비용이나 뭐 이런 것이 아무래도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 자체도 고가가 되겠죠. 제가 이제 외래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 이게 무릎 관절염은 특히 체중의 80%가 무릎에 도달하기 때문에 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체중이 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좋고 정상인이라도 아무리 관절염이 없는 분이라도 체중이 5kg 이상 늘어나면 갑자기 늘게 되면 그러면 무릎에 통증이 옵니다. 그럴 정도로 무리가 되는 건데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무릎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하고 혹시 무릎이 아픈데 체중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체중이 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 필요하다 하면 가급적이면 체중이 실리지 않은 운동 그러니까 산행을 한다든가 너무 뛰어다닌다든가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뭐 이렇게 뭐 짐을 나른다든가 할 때 체중이 더 부과가 되겠죠. 그런 상태는 옳지 않은 거고 그러면 운동을 해도 뭐 산행이나 이렇게 막 조깅을 한다든가 이런 거보다는 뭐 수영을 한다든가 자전거 타기를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몸에 그 체중이 실리지 않는 운동법들을 이용을 해서 체중 조절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 쪼그려 앉으면 무릎의 압력이 7배, 8배씩 막 올라갑니다. 이 쪼그려 앉는 자세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의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쪼그려 앉는 자세는 피해서 가급적이면
무릎을 펴고 앉고 또 의자 생활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써서 특히 관절염 초기에 도달하신 분이거나 관절염에 노출된 나이 이럴 때는 또 체중이 또 많이 나가시는 분 같으면 쪼그려 앉는 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